안 줄리는데. 아, 정말 그래도 저도 옛날에 그 뭐냐면 누가 그렇게 했냐면 그래서 그 전기를 그 했던 에디슨이 그렇잖아요. 에디슨이 아니다 아인슈타인이다. 아인슈타인이 그렇죠. 하도 이제 수많은 데 강연을 다니다가 그 아인슈타인의 그 기사가 그거 듣다 보니까 뭐 상대성 원리 이거에 대해서 막 바짝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미디어가 없으니까 아인슈타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도저히 아인슈타인이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다니까 기사가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박수 더 받잖아요. 카메라 도사가 대단하니까 잘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실력이 없어 저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이제 지지에서 지지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행을 오히려 그러니까 배우시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글자 그냥 그대로 원래 사실은 공부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이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래를 글자 자체 그대로 그 의미를 익히고 배우면 훨씬 더 좋은데 이게 뭐냐면 이미 이 12지지잖아요. 그죠? 12지지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자연의 12 운동 단계, 12행을 또 분류를 해주고 얼마나 친절해요. 이게 사람들이 5행 가르쳐줬지. 크게 봐서 자연 운동은 춘하라고 봄, 여름이라고 하는 양운동을 거쳐서 추동이라는 가을, 겨울을 만난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더 좀 쪼개면 춘하, 장하, 추동 이렇게 5단계로 쪼개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천간의 어떤 그 뜻과 의미로 그대로 취해온다면 이 사이에 뭐냐면 춘을 앞과 뒤, 갑과 을, 병과 정 이렇게 각각 2개씩 둬가지고 10단계로서 자연의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지상에 펼쳐진 이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래라는 어떤 실질적인 계절, 기운은 몇 단계로? 12단계로 쪼갤 수 있다. 그러니까 자는 무엇을 낳고, 자, 목생화라며요. 화생토라며요. 그러면 자생 뭐하고? 자생축하고, 축생인하고, 인생묘하다. 이게 생의 단계단 말이죠. 이게 앞에 있는 글자는 결국은 뭐냐면 뒤를 나가고. 그렇게 그 사주첩경에 보면 전인후종이란 말 보셨어요? 전인후종. 클래식 공부를 너무 안 하시는데. 전인후종이라는 것이 앞에서 끌고 오고, 그러니까 축이라고 하는 글자 앞에 자가 있으면 자기 축이라고 하는 글자의 기능이나 역할이 더 선명해진다. 뒷놈이 따라오면 지가 할 역할까지 다 한다. 이게 전인후종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는 축을 낳고 이는 인을 낳고 이거예요. 이게 12단계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절대로 못 쓰게 하는 용어가 자수 이런 말 하면 바로 그냥 몽대에 때려봅니다. 자수이라면 이게 수라고 하는 이미 뭐 12단계로 이렇게 친절하게 갈라줬는데 이거 갖다가 임계라고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수라고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수하고 이게 글자가 다르면 똑같이 수수 그죠? 여기서부터 수수토 이렇게 나왔을 거잖아요.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수수토로 가는 게 아니고 해자축이 가는 거단 말이에요. 해자축. 자, 그래서 그 자의 그 의미 자체나 운동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뭐냐면 이미 뭐냐면은 천지 만물이 무엇에 갇히도록 씨앗에 갇히는 것처럼 이렇게 당겨 놓은 것이라면 이미 당겨 놓은 것이라면 자는 땅에서는 뭐냐면 이 자상 이게 자상이라는 거죠. 자상을 취해 놓으면 씨앗 상태다. 씨앗 상태로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씨앗 상태에서 분화되고 펼쳐지고 벌어지는
운동 단계가 어디까지? 자일량이요. 그죠? 자일량. 그 다음에 축 2양, 3양, 4양, 5양, 6양. 6양 지체에 이르러서 무엇이? 음운동이, 즉 양의 극성한 지점에서 다시 음운동 시작해서 1음, 2음, 3음, 4음, 5음, 6음. 6음 지체로서 현상 속에 또는 현실 속에 양음의 어떤 그 운동, 양음 운동 방향이 이렇게 점증했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다시 음이 일어나서 결국은 펼쳐지는 것이 다시 도리어 거두어진다. 이거거든요. 그걸 뭐냐면 친절하게 몇 단계로? 양운동 6단계, 그 다음에 음운동 6단계. 그래서 크게 우리 현상이나 계절은 어떤 단계로? 12단계로 계절이 나누어져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간단하게 써 있죠, 그죠? 그 자는 그 동짓달이고 겨울에 밖은 음에 에워싸여져 있죠, 그죠? 음에 에워싸여져 있지만 동짓이 지나면서 양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활동력이 점점점 강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기가 응축해서 뭐예요? 밖으로는 무엇에 에워싸여져 있고, 음이 두텁게 에워싸여져 있지만 양기가 이제 두 단계나 진행해서 능이 뭐예요? 이제 추위가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하고 더운 기운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인에 이르면 뭐예요? 이게 그 계상으로 치면 뭐예요, 이게? 지천태잖아요. 그죠? 지천태. 태괴가 뭐예요? 이제는 크게 뭐예요? 변화나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 있다. 여기 밖은 음에 에워싸여져 있지만 내부적인 어떤 운동은 뭐예요? 양운동으로 이미 점증해서 양이 벌써 음을 밀고 나와 천지 만물이 뭐예요? 소생. 다시 태어나는 어떤 운동성을 보여주는 것이 인이다 이거죠. 이게. 그 다음에 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미 뭐냐면 양기가 더 두드러져서 이제 음이 에워쌀 공간이 없다. 그래서 똑똑 튀어다니는 거예요. 토끼처럼.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다섯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양이 이제 밖으로 충분히 벌어져 있는 상태. 양의 운동이. 더운 기운이 펼쳐진 상태. 그 다음에 뱀에 이르러서 뭐예요? 육양지처. 발도 없이 뭐예요? 기어다닌다. 양기가 넘쳐나서 발이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이름이 일어나서, 밖은 뭐예요? 더운 기운이 가득하지만, 이제는 서서히 음의 기운이 진행되는 단계. 그 다음에 음의 2단계. 그 다음에, 음이 이제는 양을 이제 대적할 만한 단계. 대적은 이게 뭐예요? 천지? 비계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이 음양의 운동성이 서로 분리되어 나가는 그런 어떤 동작이 진행될 수 있는, 서로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의 단계가 뭐예요? 4단계에 진행되어 이제는 양이 결국 음을 어떻게 에워쌀 수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요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그려놓으셔야 돼요. 개술자를 보는 순간에 음이 5개, 양이 하나다. 근데 이걸 뭐냐면 양토 이렇게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양토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토의 어떤 성질을 개성하고, 자, 토의 제대로 된 성질을 개성하고 있는 건 뭐예요? 병정 다음에 뭐예요? 무와 기의 어떤 운동 단계를 얻어야 이게 제대로 된 토의 성질을 얻은 거죠. 오행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축은 뭐예요? 음이 뭐냐면 4개나 에워싸고 있는 중의 양기가 이제 2단계 나아간 것이고, 그 다음에 술은 뭐예요? 음이 5개나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 양의 숫자가 유의한 것은 뭐예요? 진하고 미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주 볼 때 축하고 술은 뭐로? 토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형태는 토가 맞죠, 맞기는. 근데 이때 근데 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배속시켜 놓느냐면, 토가 갖는 성질이 뭐냐면 수렴작용, 수렴과 다음 발산이에요. 다음 발산을 위한 갈물이단 말이죠. 자, 갈물이라는 그 토의 뜻은 뭐냐면은 수렴과 다음 발산을 위한 갈물이 하는 것을 토로서
기운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오행, 운동 중에 토의 성질이 제대로 드러난 것. 토의 성질. 그래서 토의 성질이 제대로 드러난 것은 뭐냐면 진하고 미다 이거죠. 나머지 요거는 뭐예요? 금을 수렴하고, 그죠? 금을 수렴하고, 정화를 수렴하죠, 그죠? 경금을 수렴하고 정화를 수렴해서 결국은 뭐예요? 임묘진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술은 뭐예요? 화를 수렴해요. 기본적으로 병화, 그죠? 을목을 수렴해서 해자축에 손상되지 않도록. 그것을 갈무리하는, 그러니까 수렴 갈무리, 그 다음에 다음 발산으로 연결돼주는 채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토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에 있어서 이런 수렴 갈무리, 다음 발산 하는 어떤 역할이 있는 것을 봐서 축과 수를 무엇으로 해요? 토에 배속하긴 했지만 원래 오행에서 말하는 토의 성질을 그대로 계승한 것은 뭐예요? 진축은 여기는 진술 충미가 다 들어가겠죠. 근데 토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은 진하고 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왜 지금 이렇게 연구하고 배우게 되느냐? 어느 여인이 자, 이렇게 축을 만나서 월에서 관성을 취해오고 있는 것과 여기에서 뭐예요? 자, 월에 미를 취해서 짝을 쓰고 있는 모양은 어떻게 해요? 그 남편 덕을 잇는 모양이 뭐예요?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것이다, 안 날 것이다.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현격하게.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 오행적인 습성에 의해서 토다, 음에 속한다. 뭐 정관이네. 이렇게 보면 꽝이다, 이거 꽝이다. 아시겠죠?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예. 임에서 축에 저렇게 저런 상태에서 예. 저 여자분이 예. 중요한 시점이 사업미로 지나갈 때 남편덕하고 예. 그러니까 이미 미를 쓸 적에 예. 중요한 대원이 해자축 들어갈 때 어느 쪽이 더 나은 겁니까? 그래도 이게 더 나아요. 그래도 썩어도 준치란 말 아시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뭐냐면 살이 빠진 사자라도 동네 강아지 살찐 것보다는 힘이 더 낫다는 거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근본 뼈다구가 뭐 이거 골다면 뭐 저는 영 좀 시원찮은 학교여가지고 붙었다 하고 잘 안 바꾼다는 거죠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의 주제는 결국 뭐냐면 이렇게 뭐냐면 이 음양의 단계로 뭐든지 이해를 해라. 음양의 단계로 이해를 하면 축과 뭐예요? 축과 술이 토가 아닌 줄을 알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허우대만 멀쩡하고 자 요거 뭐냐면 양운동을 거쳐서 온 거기 때문에 모양이 유형이란 말이에요. 유형인데 토의 기능과 작용이 활발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허우대는 멀쩡하고 꿈과 포부도 멀쩡한데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실력 발휘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 글자로 요걸 왜 지금 앞부분부터 지금 다뤄드리냐면 결국 이 토의 어떤 모양새가 그 사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토의 모양새가. 그러니까 이것을 재성으로 쓰는 사람, 이것을 관성으로 쓰는 사람, 이것을 인성으로 쓰는 사람, 이것을 식상으로 쓰는 사람 그런 경우에 결국 이 글자들의 간섭이나 위치가 어떻게 짜졌나 따라서 사는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팔자를 해석해 나갈 때 뒤에 우리가 다시 다루겠지만 자 임계해자의 의미가 모두 다르다. 그 다음에 진중에 있는 무엇의 개수의 의미가 다르다. 그죠?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임수의 의미가 다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 갔어요? 축중에 축에 있는 여기 자여기가 개죠, 그죠? 자여기 개 이게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 강약, 작용, 힘, 그 다음에 주변의 관계 변화 이게 다 다르다.
그거를 뭐냐면 이미 이 수 하나라고 이걸 갖다 바보처럼 전부 다 수라고 배우니까 이 골 때리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제가 막 심한 경우에 이제 이 반은 그래도 천재반이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반에 가가지고 아 제가 칼을 하나 준다고요. 칼을 주면서 칼을 왜 칼을 주느냐 이러면 아니 손님을 찔러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중요한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할 때 한번 잘못 판단해 준다는 건 자기 그 인생만이 아니고 그 가정을 바탕으로 가게 하는 거죠. 결국은 뭐 이게 잘못하면 살인의 추억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자들이 옛 사람들이 글자를 다르게 적어줬다는 것은 그 의미, 작용, 역할이 전부 다르다. 그걸 우리 뒤에 가면 지장간을 공부하면서 한꺼번에 싹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할 건데, 자, 이렇게, 자연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이제 삼합을 하면서 이것들의 유기적인 관계가 정리가 될 것이다. 삼합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면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자가 갖는 일반적인 운동, 속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텍스트를 통해서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뒤에 삼합하고 연결해보면 신자진에 관리해있죠. 그죠? 수운동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활발하게 했다가 하는 그 터미널로서 신자진인데 자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 자식이잖아요. 자식을 만드는 행위나 동작에 해당하는 거니까 주로 연애교제사라는 거죠. 연애교제사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결국 뭐냐면 애정사 다발의 인자가 되는 것이다. 애정사 다발의 인자가 있다는 것은 지티 여인이 점을 물으러 왔다면 애정사 다발의 인자를 벌써 뭐에서 안고 왔으니? 띠에 둘렀으니 애정에 관한 여러 가지 삶의 질곡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미 전제해 놓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표현법을 뭘로 바꿔 쓰느냐예요, 결국은. 한번 그렇게 좀 무식하게 놀린다면 연애 잘하겠다 이러면 선생님 저 남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막 시끄러봐. 그래도 붙게 돼 있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막 애정의 아픔이 많겠다 이러면 막 눈물 주르륵 흘리면서 선생님 저는 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자 하나가 있다는 건 참말로 그렇게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된다 이거예요. 된다. 왜? 반드시 자기 삶의 과정에서 그런 애정의 질곡, 애정의 다발 그런 것을 자기가 삶의 고충을 겪는 과정이 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지지 구성이 진, 유, 미,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운명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천간도 없고 일진도 없는데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뭐 격도 안 잡히고 요 글자의 삶의 요게 뭐냐면 이걸 놀이동산으로 보는 놀이동산에 갔더니 입구는 뭐냐면 용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고, 자, 용 만나고 가. 그 다음에 누구 만나고? 닭 만나고, 양 만나고, 쥐 만나고. 그러니까 요 공간 속에서 결국은 놀이동산에서 결국 이걸 다 맛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맛보게 만들도록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팔자의 틀, 환경이 짜져 있다는 거죠. 이걸 전제해 놓고 여기서 나는 뭐냐면 거기서 그냥 막 구경만 했다. 막 시끄럽다. 구경만 했어도 결국 니도 가담자다 하는 거예요. 어디 놀았는데? 나이트에서 놀았다 이거라. 저는요 부킹 안 하고 놀기만 놀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니 나이트 갔지? 이러면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런 그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합된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요런 인자를 가진 사람이 잘 된다면 무엇일 것이요 잘 안 된다면 무엇일 것이다. 이걸 자꾸 훈련을 하시라는 거죠. 훈련하시다 보면 저절로 이 사람이 뛰어놀게 될 환경이 한눈에 싹싹 잡혀질 거다. 자, 근데 이 뭐 의미나 뜻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자나 축 이런 것에 그 뜻은 뭐 여러분 다 대충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제가 정리해드리는 건 뭐냐면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팔자를 봐나갈 거냐예요. 어떤 시각에서.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 테마벨이나 그거 할 때 결국 제가 이제 그런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저렇게 해석을 해서 적용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뒤에 이제 삼합을 다룰 때 결국 이제 이 글자들이 펼쳐지고 닫혀지고 또 실용적으로 어떤 의미로 쓴다 하는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을 건데 어떻게 내용을 뭐 조금 뭐 다뤄요 말아요. 이거 뭐 뒤에 다시 어차피 한 번 더 나오니까 예? 뒤편에 가면 종합적으로 결국 하게 돼요. 어차피 삼합을 하면서부터 뭐냐면 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경과 정의 그 입고처죠, 그죠? 그 금의 입고처로서 결국은 금을 이렇게 갈무리 시킴으로써 결국 뭐 금을 갈무리 해야만 금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을의 기운처럼 가을이 모든 것이 다 응축하고 결실하고 떨어지도록 하는 것을 갈무리 해야 되잖아요. 갈무리를 하는 놈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애워 싸줘야. 축을 하는 일이 뭐냐면 결국 경을 기본적으로 애워 싸주는 일이다. 그럼으로써 가을을 멈추게 한다는 거죠. 멈추게 하니 결국 뭐냐 봄이 열리고거든요. 봄이 열리고. 그러니까 축은 결국 무엇을 낳고 이렇게 흑생이다 말이죠. 축생이. 결국. 자 그렇게 이제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기본적인 기능이 얼마나 한 것은 겨울이 크게 엄동설한이죠, 그죠? 설한의 음의 기운을 최종적으로 받은 자리에서 결국 금을 마무리 짓는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봄이 열려지는 작용을 하는 것이 주가 되고 이 소축자 자체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소축자로 하는 것이 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 음의 단계 에워싸여져서 양이 이기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게 뭐냐면 소처럼 산 조상인연이거든요. 소처럼 산 조상인연. 그리고 본인도 뭐냐? 소처럼 사는 미련 곰탱이 세월을 겪는다. 미련 곰탱이라는 사람 쓰면 안 돼요. 결국 뭐냐면 밖으로 양기가 밀고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꾸물렁거리는 어이구 소야 이러잖아요. 그 답답하고 반복된 것을 감당하는 세월, 그런 세월을 겪은 조상의 의변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생애에도 그런 것을 감당해야 되는 세월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묶어서 자나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팔자 안에 있어도 그렇지만 음기가 더 많이 강화되어 있고 양기가 부족한 모양이 되므로 활동성이나 운신의 폭이 어떻게 해요? 크게 둔화, 약화되는 세월을 내고 또 이 사람이 누구나 사람이면 그 이제 추나추동에는 그 아마 입구에 인간론적인 측면에서 보는 논의, 그 다음에 남녀론적인 의미에서 보는 논의 있죠. 그 추나추동 한번 봐보세요. 저 춘편 책에 보면은 머릿말에 보면 여기는 이제 우리 진도에는 중간중간 필요해서 다루게 될 것인데 몇 페이지냐면 앞부분에 그 삼각뿔 표가 있을 건데요. 제가 삼각뿔로 그려놓은 표가 한번 봐보세요. 그 머릿말에 이게 일러두기 부분에 있는 건데 일러두기 편에 여기 있네. 20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20페이지. 20페이지 보면은 어떤 도표가 있느냐면 이런 도표가 있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남녀 써놨죠. 인간 밑에 써놨죠.
보입니까? 그 다음에 연월일시 20페이지. 예. 20페이지. 그럼 요 부분이 사주. 영역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인생이라서 났죠. 그죠? 그게 뭐냐면 사주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렇게 사람 몸을 떠나 있는 게 아니다. 사람 몸이 우선인데 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가장 큰 어떤 바탕, 즉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뭐냐면 정해지는 어떤 대운이 있다는 고정 대운. 고정 대운이 뭐냐면 꼭 우리 간지 표현을 빌어서 쓴다면 을정신계, 을정신계. 이게 소년, 청년이든 청년, 그죠? 그 다음에 정은 뭐예요? 장정. 장정. 자라서 자기가 어깨를 드러내는, 어깨가 벌어져 있는, 즉 화기를 만나서 뭐냐면 어깨가 쩍 벌어져 있단 말이죠. 이게. 그리고 지 개성이 감추지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온 상태. 그 다음에 신의 이름은 뭐냐면 사리 분별을 정확하고 니것 내 것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금이 뭐 신금이 음이잖아요. 뭔가 내가 그걸 꽉 부여잡고 애워지려고 하는 실소 실리 추구의 동작이 많이 가해지는. 그렇게 보통 장정의 단계를 떠나서 이제 장년쯤으로 보면 되죠. 장년. 그리고 개의 단계의 이름은 뭐예요? 자기를 동작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행동적인 면보다는 생각으로서 뭔가 많이 해결하고 또 명분보다는 실리를 더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름보다는 현실을 더 많이 따르는 이런 동작이 을정신계의 동작이 인체에 이미 뭐냐면 성장 과정에 있어서 뿌려지는 기운이라는 거죠. 이게 고정대운이라는 거예요. 고정대운. 그럼 이걸 왜 설명해 드리냐면 실제 그 사람의 대운이 있죠. 대운이 흘러가는 이걸 약 한 15년이나 20년 단위로 끊어봤을 때 대운 한 20년 단위로 끊어보면 되겠죠. 그죠? 20년 단위로. 물론 자기 대운 숫자가 막 9인 사람은 한참 이렇게 그게 어긋나겠지만 대강 20년 단위로 정도로 해서 20, 40, 60, 80 이 정도로 끊어봤을 때 이 정의 기운이 뭐냐면은 이 20에서 40 사이에 20에서 40 사이에 자기 실제 사주 명식에서 나오는 대운하고 흐름이 잘 맞는 구조다. 그러면 뭐냐면 제대로 내가 한참 이렇게 활발하게 자기 개성을 드러내고 사회활동을 참여하려고 하는데 대운적 환경도 그것에 소통되어 있다. 그럴 때는 뭐냐면 우리 공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걷는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평평하게 그냥 내가 걷고 있는데 그 길도 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효과를 간다는 거죠. 그런 효과처럼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해주는 주마가편의 효과가 있다. 이거죠. 주마가편. 그 다음 거꾸로 노인의 무엇을 만나서 내 몸은 이미 뭐냐면 음의 기운이 뭐냐면 많이 진행돼가지고 활동성도 떨어지고 생각으로 그치는 것들이 많고 해지는 이런 기운이 왔는데 대운은 불기운이다. 그러면 노인이 어떻게 해요? 노인이 할 수 없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되니까. 그 이렇게 뭐냐면 큰 운과 몸의 기운이 서로 상승작용을 못 일으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안의 큰 부자는 뭐냐? 이게 잘 맞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잘 맞아도 20년, 15년 정도가 흐름이 좋겠죠. 그죠? 걷고 있는데 이 길도 가고 있으니까 쭉쭉쭉 나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미 인간이기 때문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의 어떤 삶의 어떤 틀은 정해져 있다. 그럼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 봐보세요. 이 자축월에 이르면은 어떻게 된다? 활동성이나 목표 한바나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동짓다 섰다리는 우리가 동작이 늘어지니까 빨리 못 하잖아요. 빨리 못 하니까 결국은 이때의 사회적인 번영이나 발전이 더뎌지고 이루어가는 과정도 무엇인데 굼뜨게 돼 나간다는 거죠. 그런 환경을 주는 것이고 또 팔자 내에 드러나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어떤 그 자축의 어떤 효과 때문에 사회적인 성취도가 어떻게 매우 더디어진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인데 자 남자는 몸이 어디에 속하고
양기가 더 많이 부여된 존재로서 여인은 음기가 더 강화된 존재인데 자 여인이 자와 축구를 만났다는 것은 예, 그러니까 더 답답하다 이거 더 답답하다. 예, 몸이 음에 속해서 원래 예, 운동성이 떨어지는 데다 대운이나 팔자 명문 안에 팔자 내에 명조 내에 이 자나축이 들어있다는 것은 예, 벌벌 기는 세월, 벌벌 기는 세월 이런 것을 감당하고 결국은 예, 일정 세월 동안 감당을 한 뒤에 결국은 다른 어떤 보상이나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남자 여자의 운명을 먼저 봐라. 그것보다 더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봐라는 거죠. 이게 자 있고 축 있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더뎌지는 효과를 가지는데 그 중에서 여자는 뭐냐? 쥐띠 여자, 소띠 여자 볼 거 없다. 이러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좋다 안 좋다를 가려달라고 하면 좋다 안 좋다 원래 자연은 좋다 안 좋다가 있는 거죠. 뭐냐면 고단하죠 고단. 자기가 짝지워 쓰기에 힘든 글자를 쓰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자나축이나 오남이나 자나축이나 오남이가 어떤 만물이 어떤 기운이 편중되어 있어서 제대로 뭐 역동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려운 어떤 것을 의미하는데 남자는 오남이가 뭐예요? 고단함을 더 겪게 되어 있는 모양이고 여자는 뭐예요? 자나축이 더 겪게 되어 있는 모양이고 그래서 말띠 양띠 남자들 다 고단하고 부지런히 살고 쇠가 빠지게 살고 남 좋은 일 많이 하고 왜? 결국 이 궁극의 것이 뭐냐면 양운동이 펼쳐져 있어서 결국 짝짓지 못한다는 거죠. 실컷 남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요. 여자는 뭐예요? 홍지처럼 알죠? 홍지처럼 쇠가 빠지게 하더라도 짝짓지 못하는 세월로 인해서 남 좋은 일을 많이 하든 내가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삶을 일정 세월 감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인이 이런 기운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뭔가 빨리빨리 역동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결국 양의 덕을 입을 수 있는 모양이죠. 이게 오빠 덕을 보든 남편 덕을 보든 사회적으로 남자 덕을 보든 그렇게 남자에 속하는 사람의 덕을 일정 정도로 내가 입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어떤 극단적 굴곡을 잘 만나지 않는다. 그런데 여인은 뭐예요? 여인은 자나축을 이렇게 거듭하여 가져오면 극단적인 고통도 온다는 것이죠. 병도 만성적인 질병으로 가요. 결국. 자, 그렇게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좀 이해를 조금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뭐냐면 이제 대충 음양의 양적인 표현으로 분류하는 이게 뭐 어떤 작용이 이루어진다 이런 건 사실 여러분들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한 거거든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음양의 그 양적인 요소를 쭉 따지는 것을 우리가 범은 뭐예요? 범은 기본적으로 삼양 삼음이 맞아있으니 기본적으로 이게 뭐예요? 신통력이 있는 동물, 사람을 물어 죽이는 동물, 이게 권력성 이런 것이 있으면 팔자에 범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능력을 내가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압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뭔가 유능함, 이게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죠. 프로페셔널, 프로. 그래서 이게 호랑이표가 좋으니까 막 그림도 그죠. 집에다가 호랑이 그림, 뭐 하여튼 뭐냐면 야구단 이름에도 있죠. 타이거즈,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유능함을 발현시키는 중. 그 다음에 이게 갖는 속성이 뭐예요? 범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양기가 음을 살 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사부작하죠, 그죠? 범이 조용하게 기어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범처럼 비호처럼 나른다. 갑자기 일을 확 저질러 버리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이 범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목운동의 간목의 기상을 지상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노래가 있는데 이 간목 이상이 간목이 그냥 뻣뻣한 큰 거목 사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노래였느냐면은 이 초등학교 때 부르는데 엄마 엄마 이리 와 요것 보셔요 병아리 때 쫑쫑쫑 뭐 지나간 뒤에 미나리 파란삭이 솟아났어요. 미나리 파란삭이 어느새 솟아났다. 어느새 이게 잇목이 운동이에요. 개나리 파란삭인가? 미나리 맞아요. 미나리. 아이고 참. 하여튼 그래 개나리든 미나리든 미나리 파란삭이 어느 날 갑자기 뭐요? 미나리가 쭉 밀고 나오듯이 쭉 밀고 나오듯이 밀고 나오는 이런 동작이나 이상이 강한 거니까 범인자 있는 놈 건드리면 피곤합니다. 웬만하면 안 싸우는 게 좋아요. 범인자. 그래서 뭔가 그 인목형 자체가 뭐냐면 창신지기라 했죠. 창신지기. 새로 창신할 수 있는, 즉 현실적 창신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끼에 이르면은 양이 이제 뭐냐면 조금 더 유해해서 결국은 활동성이 활발해지는 단계를 얻은 거니까. 자, 이 단계에 이르면은 누구든지 뭐냐면은 사는 주거, 활동, 무대 이런 것들을 활발히 옮기고 바꾸고 해나가는데 이 글자 자체가 우리 인간이라고 축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편적으로 이 묘라고 하는 것은 무가 무리 짓습니까? 미죠, 그죠? 기본적으로 해묘미라고 하는 것의 삼합운동에서 토끼묘자는 가운데 있으면서 무엇을 만들어요? 모광이죠, 모광. 모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뭐냐면 찢고 번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 결실이 잘 된다, 안 된다? 수렴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완결판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묘대운을 지나가면 남들 눈에 뜨이는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화대운이죠, 도화. 자오묘 도화에 걸리죠. 도화에 걸리는데, 그래서 남들 눈에 뜨인다는 것은 대체로 유능함 또는 인기, 인기 이런 것을 또 남에게 시선을 받는 거죠.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일이나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현실적인 어떤 결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잘 거두기 어렵다.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적다. 요때가 한참 우리 농사를 지금 파종기잖아요. 이제 내가 파종기에 이제 씨는 심어 산을 틔우더라도 아직은 뭐냐면 이 농사가 제대로 뭔가 그 결실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른다. 안 될지 모른다. 그런 것이 이 토끼묘자의 작용이다. 나 특히 뭐냐면 요 두 글자가 이제는 뭐냐면 인이나 묘는 둘 다 양의 유여로 가죠. 양이 많아지죠. 인도 뭐냐면 인의 시작점하고 중간점하고 끝점의 모양이 다르죠. 근데 점증은 뭐가 점증이에요? 양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는 이 운을 어떻게 쓰고 고단하게 쓰게 되고, 여인은 뭐냐면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그래도 모양새가 있어지고 또 양의 덕을 본다는 거죠. 즉 남편 덕이 되든 아들 덕이 됐든 남자에 속하는 사람들의 덕을 보는 모양으로 간다. 그러나 이 토끼묘자에 간섭받는다는 것은 뭐냐? 부기빈천이 잘 정해지지 않는다. 뭔가 이루고는 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새로운 무대를 찾고 있다. 그건 이루어지지만, 새로운 걸 찾고는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큰 대가 보상, 결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어디에 대해 해석을 하시게 되느냐면 지금 큰 어떤 거를 물론 명내에 있어도 해석하지만 대운에서도 이러한 논법을 그냥 그대로 적용해도 좋다는 거죠. 대운에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토끼날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계약이 깨지거나 수정되거나, 우리가 그 지난주 일요일에 무슨 양날이죠, 양날이라는 것은 이게 미정이다, 미완이다 뜻이에요. 미정, 정해지지 않는다 또는 완성되지 않는다 뜻이거든요. 미완결의.
그러나 미는 뭐냐면 불이 아니에요. 정해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이나 지금은 아니다는 것이죠. 미래, 불래가 아니고 미래, 오지 않는다가 아니고 앞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묘나 미의 어떤 대운, 또 팔자의 운명적 인자가 있으면 항상 뭔가 수정 과정, 이루고는 있으나 완결판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게 부자냐 이러면 글쎄 이걸 재성으로 쓴다 해도 부자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말을 하고, 거지냐고 물으니 그것도 아니라고 말을 한다. 줄 것이 있느냐고 물으니 받을 것도 있다 하고, 받을 것만 있나 하니 줄 것도 있다 한다. 아시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연월일시의 구성 요소를 떠나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너무 비약을 자꾸 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것보다는 이게 더 큰 바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재운으로 잘 쓰고 있다 해도 이걸 좋다 이렇게 해석 안 한다니까요. 뭐 좋다고 해도 되고, 좋긴 좋은데 힘들지 해도 되고 맞고, 그 다음에 피곤하다 이러면 맞고, 참 피곤하다 이러면 선생님 요새 뭐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있는데요, 막 피곤하다, 막 줄 것도 많고 받을 것도 많고 복잡하다. 뭐 그렇긴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받아들이는 정서적인 요소는 다 각자가 좀 차이가 나는데, 양상은 뭐냐면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사의 이름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오양지책에서 양기가 이제는 음에게 양보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러 버린 거니까, 기본적으로 양유여의 운동이나 동작이 다발한다 하는 거죠. 문이라고 했다는 것은 자타가 모두 쳐다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용진자를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공간을 비유한다면 보통 사통팔달의 이런 뜻이거든요. 사통팔달의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재성으로 쓰든지 아니면은 식상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모두 다닐 수 있는 중심가, 아니면은 용문의를 붙인 곳은 뭐예요? 국가공공의. 용문의는 뭐냐면 임금님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마크가 들어간 자리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럼으로써 결국 이걸 통해서 내가 경제적 보상을 많이 받느냐 덜 받느냐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자타가 다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간다. 이런 것이 더 큰 뜻이 되는 거죠. 요 두 글자는 뭐냐, 양유여 이후에 삼합운동에 의해서 결국은 수시로 모양을 바꾸죠. 그죠? 수시로 모양을 바꾸는 게 결국은 드러나 있는 운동 단계는 양의 영역에서 양운동이 많지만, 수시로 뭐예요? 신자진, 사유축. 즉 하나는 수운동을 따라가 버리고 하나는 금운동을 따라감으로써 결국은 수시로 음운동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라는 논법에서 볼 때는 요 운에 어찌됐든 사회적으로 남들이 공공성이 있는 그런 공간, 남들과 많이 마주치는 그런 일을 한다고 보지만, 남자의 경우에 어떻게 돼요? 진사는 양유예 때문에 일단 고단하죠. 고단한데 결국은 무엇이에요? 그 합의 결과물이 음으로 가기 때문에 고단했지만 그래도 음의 보상이 있는 것이므로 사회적인 성취나 보상이 비교적 잘 된다. 비교적 잘 된다는 말은 아주 편하게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인은 뭐예요? 요운에 기본적으로 활발한 양의 어떤 뜻을 얻어서 활발한 활동이라든지 주변 혜택이 있지만, 결국 뭐예요? 음의 운동을 수시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배신사라든지 또 애정의 어떤 왜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지내야 되는 것이 진과 사의 작용이다. 아시겠죠? 다 이해되시죠? 다 알고 있는 걸 지금 자시하고 있어서 따분해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말은 되는데 저게 야바우 아닌가 생각이에요. 저걸 가지고 어떻게 보지? 이런 생각. 사람마다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게 한대요. 일단 음량으로서 결국 자꾸 보려고 LS는 그 훈련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미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이 많이 드러나 있는 공간이고, 음이 뭐예요?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음력으로 5, 6월 염천에 사회적인 성취나 보상이 더디게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좀 동작이 둔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일단 뭐냐면 헌하다는 말은 밝고 환한 거죠. 밝고 환하다는 것은 자기 몸을 숙이고 완전히 그렇게 소극적으로 지낼 수는 없는 환경. 피곤하지만 여러 가지 그 공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일에 가담해야 되는 환경, 이런 것들을 만난다. 그죠? 그 다음 남자는 뭐예요? 양유해의 해로움이 많이 발생하죠. 양유해. 그래서 남자들은 이 운에 손발이 바쁜 과정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인 보상을 이루어야 되고, 보통 이런 경우에 이 글자를 잘 쓰더라도요, 이게 뭐 정관이다, 이게 정제다 해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적다. 이걸로 보면 틀림없다니까. 명내에 이런 인자가 있어도 그러하고, 명내에 대운에서 그런 것을 인자가 오더라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가 이런 운에 질병이 발생하면 약을 쉽게 구한다, 구하지 못한다. 그 약을 잘 못 구하죠, 결국은. 음의 보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쳐놓으면 또 뭐가 좀 탈이 나고, 고쳐놓으면 탈이 나고. 여인은 뭐예요? 자축대운에 질병이 발생하면 이게 쉽게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양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음이 더 이게 뭐예요? 크게 펼쳐져 있는 것에 해로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인들은 요때 요 글자를 아무리 비경급적으로 써, 이게 병호가 써서 이게 양인이 일어서고 상관이 일어서서 일반적으로 관성이 온전하지 못한 모양이라 할지라도, 관성이 온전하지 못한 모양이라 하더라도 남편이 객지에 나가서 결국은 어느 정도 보상을 채워주든지, 아니면은 숨은 뭔가 남자라도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양기의 덕을 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에 여인이 와서 양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개 이렇게 충분하게 밖으로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주변을 찾으면 금세 남자 덕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에 아무리 남편이 없다고 우길지라도 남자의 도움을 음으로 양으로 결국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신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장간에서 있어서 똑같습니까? 지장간에 있다는 게 어떤 관성이요. 네, 관성이나 뭐 그건 이제 조건부로 살짝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장간에서 보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큰 대운만 보고 벌써 틀을 딱 짜버리라는 거죠. 대운만 보고. 그래서 대운만 봐도 충분하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유라고 하는 대운에 이르면 이제 음양이 대체로 균정하기 때문에 이제 인생살이에서 좀 큰 판 승부는 보통 이제 신유. 그러니까 거지가 될지라도 가을 거지는 뭐와 인연이 많다? 먹거리와 인연이 많고, 그 다음에 재물과 인연이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전이나 의식주의 어떤 성취, 이런 것에 관련해서 성공이나 발전의 인자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게 이제 뭐냐면 누구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몇 년생이 아니고 몇 월생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 운을 지나갈 때 금전이라든지 의식주에 관한 번영기운이, 의식주의 번영기운이 많다는 거예요. 이때 뭐냐면 음력 8월이 들어있는 거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이만 같아라. 그때는 거지가 없다 했거든요. 거지가 없다. 거지도 그날은 대박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운적 환경이 초입 부분에 뭔가 송사나 시비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빨리 끝나지 않고 오래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술에 이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음이 다 뭐냐면 양을 밀어내고 차지해버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술운에도 사실은 이제 북위빈천의 인자가 상당히 많이 유술 요 자리가 상당히 그 북위빈천이 많이 바뀌는 자리고 축인 요 자리가 또 그래요. 축인 요 운이 보통 전모운이라고 하죠. 그죠? 전모운인데 이 진사나 미신보다는 요 이때가 폭이 더 크다는 거죠. 이때가 폭이 훨씬 더 좀 큰데 제일 작은 게 요 진사죠. 그 다음에 상당히 요게 큰 어떤 현실적 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게 요 부분. 그러나 요건 뭐냐면은 쭉 이렇게 가다가 확 좋아지는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완전히 뒤틀리진 않는데 요 경우는 방향성이 많이 뒤틀려요. 그러니까 하나 좋으면 하나 안 좋고 요때 고단했으면 요때 좋아지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요때 좋았으면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별로 좋지 못한 흐름으로 가고 이게 반대 운동을 잘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술운이나 해운에 이르면은 결국 인간들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활동성이 둔화되지만 이것도 동화 노래도 나오는데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오면은 무얼 먹고 사느냐 기억나셔요 혹시?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그죠? 겨울이 되어도 뭐예요? 걱정이 없단다. 여름 동안 모아둔 이런 것들 먹거리라는 먹거리 그죠? 먹거리가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 요때도 어지간하면 굶어 죽는 일은 별로 없다. 그죠? 그러면 주인처럼 손님 지나가면 돈 내고 가라 이거죠.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 시설 임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그 다음에 요 신운이나 유술부터는 뭐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뭐예요?